민주당은 월수금 최고위원회의를 공개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최고위원회 위원들의 발언들을 축약해 보았습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의 속개 선언으로 제270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70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끝내 방송장악 쿠데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오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KBS, EBS 이사 선임을 위한 계획을 의결하겠다고 기습 공지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진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싹 교체하고 KBS에 이어 MBC와 EBS까지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방송장악 쿠데타 시도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김홍일 방통위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 탄핵안을 발의하자 공영방송을 정권의 애완견으로 만들기 위해 비밀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김홍일 체제의 방통위는 출발부터 자격 미달이었고 임기 내내 정권의 방송장악 기도를 앞장서서 실행해 왔습니다. 특히 사법부에서 이미 두 차례나 위법성을 지적한 2인 체제로 YTN의 민영화 같은 중대한 정책 사항까지 강행 처리하는 무도함까지 보여줬습니다. 2인 체제 의결 행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방통위법 제4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민주당은 김홍일 방통위의 방송장악 쿠데타 기도에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장악 쿠데타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이유 없이 야당이 지명한 방통위원 임명을 1년 넘게 거부하면서 위법적인 2인 체제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밀실에서 방송장악을 사실상 총지휘한 몸통이 대통령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의 탈법적인 운영을 조장, 방조, 묵인한 것 자체로도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줄곧 말로만 자유를 외쳤지 실제로는 언론 탄압에 방송 장악을 위해 끊임없이 행동해왔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방송을 장악하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은 착각입니다. 우리 국민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방송 장악을 한다 한들 모든 언론을 틀어막을 수 없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에 직접 개입한 흔적과 정황들을 지울 수도 없을 뿐더러 김건희 여사가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덮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남 민심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동의하신 국민이 35만 명을 훌쩍 넘은 것만 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하루 사이에만 15만 명이 청원에 동참했고 이 속도대로라면 조만간 1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측됩니다. 김홍일 방통위의 불법적 방송장악 쿠데타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불행한 사태를 피하려면 즉시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파면하고 불법적인 방송장악 쿠데타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우리 국민께서는 독재자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똑똑하게 경고합니다. 국정 운영을 극우 유튜버의 음모론에 의지해서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2구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사실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가 떠드는 아무 말 음모론에 경도되는 것도 모자라 사실로 굳게 믿고 국정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참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보인 비정상적인 행보를 보면 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록의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이 보입니다. 대통령실의 해명만 듣고 그냥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말했는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국민 앞에 분명하게 밝히길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도 극우 유튜브 시청을 하고 있는지 명백히 밝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권은 왜 망하는가? 네, 다음으로 고민정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개처럼 뛰고 있다. 쿠팡 배송 전문 자회사에서 일하다 지난달 과로로 숨진 40대 택배 노동자가 업무 지시에 답했던 문자 메시지가 어제 공개됐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영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라가 다 망가졌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라가 다 망가졌습니다. 겨우 2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나라를 다 망가뜨릴 수 있죠? 3년이 너무 깁니다. 윤석열 대통령 남은 3년이 너무 깁니다. 경제가 다 망가졌습니다. 지난해 세수 부족은 56조였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그런 세수 부족이 없었습니다. 삼성 법인세는 올해 0원입니다. SK 법인세도 올해 0원입니다. 나라가 다 망가졌습니다. 자영업자 5명 중에 1명꼴로 폐업합니다. 코로나 때 1.5%로 대출받아 그래도 연명했던 자영업자들이 이제 돈을 갚아야 해서 카드론을 쓰려고 하니 이자가 17%입니다. 1.5%로 대출받았는데 이제 17%로 무슨 재주로 갚는단 말입니까? 장경태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혜병의 억울한 죽음을 둘러싼 수사 외압의 실체가 오직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만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VIP가 경로한 23년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문고리라고 불리는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6차례나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7월 31일은 해병대 수사단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고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지며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이 가해진 날입니다.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을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은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쿠팡의 배송 전문 자회사인 쿠팡 CLS에서 기사로 일하던 40대 노동자 정슬기 씨가 지난달 숨졌습니다. 정 씨의 사인은 심실세동, 심근경색으로 이런 뇌심혈관계 질환은 과로사 대표 증상입니다. 정 씨는 평소 오후 8시 30분에 남양주 캠프에 출근해 최대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주 6일을 근무했다고 합니다. 주평균 노동시간은 63시간, 산업재해 판정 기준에 따라 야간 노동시간 30% 할증을 적용하면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77시간 24분으로 늘어납니다. 산재 인정 기준인 주 60시간을 보다 17시간이 넘친 장시간 노동이었습니다. 노동 강도 또한 심각했다고 합니다. 평소 하루 배송 물품량은 250개에서 340개로 급증했고 하루에 남양주 캠프와 배송진 중랑구를 3번씩이나 오가는 등 3회전 배송을 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 8시 반, 다음날 새벽 1시 반,
새벽 3시 40분 정도에 캠프에 3번씩 입차해서 물품을 싣고 배송해 나갔던 것입니다. 원청인 쿠팡 CLS와 정슬기 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는 쿠팡 CLS에서 정 씨에게 다른 기사들의 업무를 도와달라, 빨리 넘어가달라, 심지어 달려달라는 등의 요구를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 라는 정 씨의 답변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합니다. 네, 다음으로 강민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강민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석 달째 20%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해지신 듯 합니다. TK 방문이 부쩍 늘었습니다. 6.25 74주년 행사를 처음으로 대구에서 개최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경북을 종단하고 가셨습니다. 이런저런 사업도 한다고 합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포항 앞바다 석유 발견의 국정 브리핑 1호는 브리핑이 블러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TK 지역의 지지율이 마지노 노선이란 생각으로 자주 방문하지만 안타깝게도 TK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세입니다. 갤럽의 6월 18일에서 20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TK 지지율은 42%입니다. 대구, 경북의 과반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현안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정치는 거부권 전국으로, 경제는 끝모를 추락으로, 사회는 갈등으로, 문화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문재인 정부 내내 한 방의 총성도 없었던 휴전선의 평온이 이 정부 들어서는 하루가 다르게 미사일을 쏘고 포격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오물풍선이 넘어오는 황당함에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 러시아와 북한이 74년 전의 동맹 관계를 천명하고 있는데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대결의 구도를 조성해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안보는 보수라고 자칭하더니 윤 정부에서는 보수의 안보 불안 등심만 성립되고 있습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어떤 것을 바꿔야 할지,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모든 것이 불안하고 무너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화요일, 목요일에는 원내대표 대책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각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발언들도 한번 들어보기를 추천해서 요약해서 올려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5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의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대정부 질문이 열립니다. 대정부 질문은 정치, 외교, 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경제, 교육, 사회 분야까지 4월 동안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선 민생을 살릴 대책은 있는지 따져 묻겠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나날이 증폭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국민을 대신해 속 시원하게 따져 묻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혁법안 처리도 미룰 수 없습니다. 오는 19일이 순직해병대원의 1주기입니다. 1주기 이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이 임성근 사단장을 비호하려고 박정훈 대령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비롯해 관련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잡아떼면 잡아뗄수록 특검의 필요성만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로 밝혀진다면 박근혜 최신술 이후 역대 최악의 국정농단입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아울러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특검을 통해 생떼 같은 해병대원이 왜 억울하게 죽어야 했는지,
또 누가 이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했는지 명명백백 밝히고 책임자를 일벌백계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기필코 수행하겠습니다. 방송 탄압, 정부의 방송 탄압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 국민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방송 장악 쿠데타 기도를 똑똑히 지켜보셨습니다.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 또는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시대착오적 망상에 사로잡힌 윤석열 정권의 민낯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거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방송 장악 쿠데타를 기도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피하려고 꼼수 사퇴했습니다. 당당하게 쿠데타를 하더니 자신이 처벌받는 것은 무섭습니까? 그렇게 옹졸한 사람을 무엇을 믿고 방송장악 쿠데타를 벌였습니까? 사퇴를 해도 잘못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장악 쿠데타에 대해 반드시 죄를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개혁법안 처리를 방해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할 거라는 소리도 들립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행정부의 폭주를 견제할 생각은커녕 대통령 부부의 방탄에만 힘을 쏟는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의원이 권력 눈치나 보며 민심을 배신한다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국회 청원에 90만 명에 달하는 국민께서 참여하셨습니다. 기록적인 속도입니다. 빠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구 이태원 참사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이 왜곡됐다고 했다가 어제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이 그런 말을 아예 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당시 김진표 전 의장과의 통화 내용을 세세하게 기록한 메모가 존재합니다. 여기에 더해 탐사보도 매체인 뉴스버스 보도에 따르면 당시에 김진표 전 의장으로부터 해당 발언을 전해 들었다는 인사가 또 나타났습니다. 보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인사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대통령실 입장대로라면 이 메모와 증언도 조작됐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실의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가 떠드는 음모론에 심취해 국정을 운영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인데 대충 거짓말로 둘러댈 사안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거짓말로 진실을 가리려고 하다가는 더 큰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는 금주 민수의 금언을 되새기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성준 정책위 의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젯밤에 서울시청 앞에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이 인도로 돌진을 해가지고 귀가를 하던 시민들 무려 9분이 목숨을 잃고 4분이 크게 다치는 사고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만 이런 뜻밖의 참변을 당해서 깊은 슬픔에 빠진 유족께 깊은 위로를 드리고 당국은 무엇보다도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데 좀 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김용민 정책수석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90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1차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여전히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어서 2차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국회 청원 게시판을 실시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2016년 10월 셋째 주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25% 정도였습니다. 그 무렵 시작됐던 촛불 집회에는 약 5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2024년 6월 28일경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25%입니다. 현재 국민청원이 90만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17배 이상의 민심이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정치적인 인기 투표이다, 국민 대다수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냄비 속 개구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청원을 폄훼하고 민심을 계속 외면한다면 국민의힘에게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게는 정말 무서운 심판만 남았다라고 경고합니다. 네, 다음으로 민병도 정책위 수석부의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민병덕입니다. 어제 서울시청 앞에서 불행한 사고가 났는데요. 그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서 운전자의 음주가 있느냐 여부가 하나 쟁점일 텐데 지금까지 대체적으로는 음주로는 판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급발진이 의심된다는 것인데 요즘 자동차가 복잡한 전자장치가 있는 전자제품과 같습니다. 며칠 전에 화성에서 사고가 났었는데요. 거기에서도 비슷한 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그 기술 발전으로 만들어낸 제품으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그 발전된 제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위험에 대해서도 방지할 의무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품을 팔아서 돈은 벌지만 거기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연구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부도덕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개발에 따른 위험에 또 다른 노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술 개발자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급발진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무위에서도 입증 책임의 전환에 대해서 법안 소위에서 엄청난 논쟁들이 있었는데 끝내 업계의 반대에 의해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번 서울시청에서의 사고가 급발진으로 의심된다면 급발진을 막기 위해서는 기술을 개발한 사람들이 급발진이 안 되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 입증 책임을 져야지만 급발진이 안 되게 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한 논의를 활발하게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민주당은. 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박민규 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는 나눠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는 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IMF 때도 없었던 사상 최대의 R&D 예산 삭감을 작년에 불법적이고 졸속적으로 자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과학을 이끌 젊은 연구원들은 꿈과 생계마저 빼앗겼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지난달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우수 인재가 이공계로 진로를 선택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자부심을 만들고 안정적인 연구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자행한 R&D 예산 삭감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첫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알려야 한다는 법 조항을 어겼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위반입니다. 둘째, R&D 예산 108개를 삭감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명시된 단계평가를 외면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위반입니다. 셋째,
국가 재정 운용 R&D 분야 투자 계획을 함부로 바꾸면서 변동사항과 향후 관리 계획을 담은 평가 분석 보고서도 없었습니다. 이는 국가재정법 위반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정부가 앞장서서 법을 위반하며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방해했습니다. 지나간 일이라고 대충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불법적 R&D 예산 삭감을 누가 주도했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실체를 규명하고 명백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R&D 예산부터 제대로 복원시키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과학자를 꿈꾸는 나라, 과학기술 인재들이 마음 편하게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백승아 부대표의 발언 있겠습니다. 네. 의료 붕괴에 이어 보육 교육 시스템도 붕괴시키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유보통합을 규탄합니다. 국회는 교육부의 유보통합에 대한 국가재정 투자계획, 지자체 사무와 예산의 이관 방안, 교사 자격 기준과 처우 개선 방안, 학부모 부담 경감 방안 등을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국회의 부대 의견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지난 6월 21일 의원회관에서 유보통합 추진계획을 국민의힘 교육개혁 특위위원들에게만 비공개 보고하려다 들통났습니다. 27일 발표된 유보통합 추진계획도 어느 것 하나 분명한 진척이 없어 2025년부터 유보통합 전면 시행하겠다는 약속은 사실상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만 3세, 5세 누리과정을 도입했지만 재원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박근혜 정부까지 해마다 보육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유보통합을 위한 재정 규모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확보 방안에 대해 면밀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정부의 계획은 복지부 국고는 교육부로, 시군구 예산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27일 교육부 발표에서 필수 경비는 이관하되 세부 사항은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이는 복지부 및 시군구 예산 다 안 가져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법률 개정으로 예산 확보하겠다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바꾸어서 교부금으로 유보통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자체 예산 중 국고 대응 투자가 3조 1천억 원이고 자체 예산이 1조 9천억 원, 합치면 5조 원입니다. 5조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어떻게 이관해 올지 아직도 구체적인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줄어들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남아돈다는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지 학급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한 학급당 학생 수도 많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교부금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무려 10조 4천억 원의 교부금이 미배정되었습니다. 올해도 기재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보다 덜 거치고 있고 여러 저성장 경제 전망을 고려하면 교부금이 하반기에 또 감액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교부금에서 경직성 경비, 즉 고정 경비가 75%나 됩니다. 교부금이 70조라고 했을 때 경직성 경비를 빼고 실제 가용 가능한 금액은 17조 5천억 원 뿐입니다. 늘보막교회, 디지털 교육에, 기초학력 문제 해결에도 써야 할 돈이 빠듯한데 유보통합에 드는 돈 4조에서 6조를 교부금으로만 하겠다는 건 정말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교육부는 국회 부대 의견 이행에 대해 어떻게 조정하여 확정할지 대책은 세우지 않고 의견 수렴만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은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생애 출발선부터 질 높은 교육과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항상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을 말하지만 이렇게 덮어두고 통합하면 세계 꼴찌 유보통합이 될 것이라는 것 명심하고 제대로 예산부터 확보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미래 희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5차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주당이 하는 일을 보면 마치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서 응원하는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